매일경제신문 12월 5주차 수요일부터 1월 2일 토요일까지 2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했던 정부로는 문재인 정부가 꼽혔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박근혜, 노무현, 이명박 정부 순입니다. 집값 급등의 자산 양극화 커지고 추운 갈등의 정치적 극단 대립, 인국공 사태로 계층 간 갈등 등등등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매일경제신문과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오피니언 리더 1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좋은 현상은 아닌 거죠. 월급쟁이들이 내는 세금인 근로소득세 세수가 지난 5년 새 50%가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10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 인상까지 겹쳐서 세수가 43조 5천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고요. 표면적인 이유는 근로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이죠. 또한 정부가 소득세율을 한 차례 조정한 영향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고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렸고요. 이에 따라 상위 10% 고액 연봉자들이 전체 근소세 세수의 70% 넘게 부담하고 있게 됩니다. 결론은 직장인 연봉 평균은 3% 오를 때 근로소득세는 연간 9% 상승합니다. 근로자 36%는 그냥 둔 채로 말이죠. 그래서 고소득 그리고 중산층의 세부담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부담이요, 지난 5년간 12%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어요.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매년 1%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상승폭이 한 두세 배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86%에서요. 장기 요양보험료율 11.52%가 추가되면서 매달 월급의 7.56%가 건보료 명목으로 빠져나갑니다. 즉 건보료는 뭐냐? 또 다른 세금이죠.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내겠다는 개인이 2019년 들어 전년보다 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돈으로 세금을 못 내니까 나눠 내겠다 이게 얘기죠. 종부세를 내는 인원과 세액도 1년 사이 각각 27.7%, 60% 급격히 증가했고요.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는요 19만 2185명으로 전년 대비 50.9%가 증가해서 납부액은 1460억 원이고요. 다주택자 종부세 납부자는요 32만 4,935명으로 22.2% 증가, 납부액은 8,0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급증했습니다. 종부세를 안 내다가 내게 된 인원이 세액도 늘고 그리고 그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나눠낸 거죠. 그리고 정부가 올해부터 12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220만원 미만 보수를 받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80%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형평성이 또 어긋나는데, 일반 유튜버와 기업화한 유튜버 간 수입 차이는요 급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양극화가 되고 있죠. 기업형 유튜버는 지난해 하반기 330명으로 집계됐고요. 이들은 광고 수입만으로 74억 원을 벌어 연 환산 평균 4,485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간접 광고까지 포함하면 연 환산 수익은 1억 1,200만원에 달합니다. 국내 유튜버 연평균 수익은요 416만원이며 이에 한 225배 달하는 거죠. 기업형 유튜버가. 저는 빵원입니다. 2020년 수입차 시장은요 역대 최고 실적 경신을 앞두고 있어요. 누구는 진짜 한 달에 5만원도 없어서 삼각김밥 먹고 있는 사람도 많이 넘치고 있는데, 누구는 또 수입차 산다고 난리네요. 수입차 판매는 사상 최초로 27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유는 정부의 개소세 감면 한도 폐지, 수입차 브랜드들의 경쟁적으로 신차 출시, 그리고 다양한 특가 프로그램, 연말 할인 행사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된 순위는 벤츠, BMW, 아우디 순이고요. 춘천도 지금 벤츠 엄청 많이 다니고 있어요. 많이 구매하고 있더라고요. 1억 원에 육박하는 포르쉐, 람보르기, 벤틀리는 2년 전 대비 2배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끝날 때 한마디 하겠는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공인인증 폐지하고요. 등본 떼려면 공인인증 하라는 정부예요.
이달 중순부터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인인증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는데 이제 정부 업체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을 이제 요구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탁상 공론이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행안부는요 시스템 제도 마련 중에 있다고 하고요. 타 공공 사이트는 올 4월에서 5월에 가능할 듯 합니다. 준비되고 좀 뭐 좀 합시다 이거 지금. 빈 점포 널렸는데요. 정부는 공시율이 0%라고 통계로 내놓았어요. 이 사람들 지금 퇴근하고 저기 뭐야 상가들 안 보나요? 책상에서 이렇게 좀 통계만 내네요. 압구정, 청담 등 핵심 상권 공시율을 0%로 발표했어요.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시율은요 2019년보다 개선된 걸로 또 나오고요. 가짜뉴스 아닌가요 이게? 이에 시장 현실을 반영하기에 부족하고 표본이 지나치게 적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 본인들 현재를 모르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공신률이 0%래요. 압구정 등이 0%인가? 중산층을 위해 소득, 자산 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하게 한 공공전세가 서울에 현재까지 300가구도 채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또한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고요. 방도 2개여서 4인 가족이 살기에 적합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마저도 자치구별로 보면 물량이 적은 곳이 많아 소득 기준으로 선발되는 상황에서 중산층이 실제로 입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런 공무원들도 그렇고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제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서울의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가 지난 5년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는요 4년 만에 최저 수준에 달했고요. 이는 이제 어떻게 되냐 3년 그러니까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기, 절도 등 노인 범죄가 10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479.9명이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들 중 70%가 경제 수준이 낮은 하층 노인들이에요. 고령자들이죠. 다른 범죄 유형에서도 고령 범죄자 발생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만 명당 살인 등 흉악 범죄자 발생비가 194%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폭력범죄와 교통범죄 발생비는요 각각 55.9%, 73.1%가 증가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령들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검찰의 기능이 좀 축소됐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범죄 등으로 이제 국한이 되죠. 수사권이.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이 좀 강화됐죠. 관할은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해킹, 댓글, 명예훼손 등 5억 원 이하 경제범죄에 수사권을 갖게 됐고요. 또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이전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수사 중지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결론은 즉 웬만한 사건 고발은 검찰이 아닌 경찰서로 변호사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대입 수시 모집에서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최종 합격자의 34% 2,841명이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대는요. 수시 최초 합격자의 절반 가까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거는 매일경제신문에 인터뷰가 있어서 기재를 했어요.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샌델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신간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현 사회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 그리고 겸손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 여기에 동감해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이 성공할 기회가 같지 않다. 이것이 문제다.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이 있어야 한다.
능력 위주의 문제는 성공을 장려하면서 성공이 온전히 개인의 노력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행운이 좋은 점을 무시한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다. 경쟁의 결과는 운이나 선천적 능력에 더 좌우될 수 있다. 즉 겸손을 상실한 것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대가로 다가왔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정말로 100% 동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자라고 특히 부자 집안에서 태어난 아니면 뭐 성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자기의 능력 위주로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가 현재 문제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땅 사서 아니면 과수원에서 부자 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뭐 그런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죠. 근데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걸 당연시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들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다음에 당연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학생들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토끼와 거부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누구는 토끼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누구는 거북이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재 육지라는 곳에서 다 같이 뛰게 하니까 당연히 토끼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거북이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바다에서 토끼랑 경주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거북이가 이기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을 때 우리의 환경 자체에 의해서 성공의 연보가 달린다는 거에서 인정을 해야 되고요. 자기가 다행히도 환경이 토끼처럼 육지에서 뛸 수 있는 환경이면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경기를 했으면 당연히 거북이한테는 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한 사람들은 특히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겸손하고 부끄러워야 되지 않을까. 부끄러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 샌데이 교수 말 듣고 아 미국에도 이런 훌륭한 교수가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